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? 이도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. 네. 우리가 이제 뭐 이상기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한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닌데요. 네.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 이 뭐 역대급으로 긴 장마라든가 또 폭염, 폭설 이렇게 일상에서 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. 네.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불볕더위가 잇따라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이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연일 낮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있고요. 또 앞으로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불볕더위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미국 전역에 산불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올해 들어서만 이 미국에서 이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이 러시아의 경우도 모스크바가 지난 5월에 이미 30도를 넘어서면서 124년 만에 무더위를 기록을 했고요. 네. 중동 지역도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이 50도를 넘는 곳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폭염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초대형 열돔 현상으로 꼽히는데요. 대기 상층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. 문제는 이 올여름 전 세계적인 폭염이 지난해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건데, 이 태평양의 수온이 낮은 상태인 라니냐가 끝나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올해는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기상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갈수록 역대 최고, 사상 첫 이런 말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올여름 덥다니까 잘 대비해야겠습니다. 네. 다음 소식은 뭔가요? 네, 이번 주부터 이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. 네. 이 바뀐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이제 끝이 나면서 네. 본격적으로 이 단속이 시작이 된 건데요. 단속 첫날에만 이 전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이 건수가 한 150건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이 공유 킥보드들 많이 요즘에 사용하시잖아요. 네.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 뭐 어디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 안전모를 미리 챙길 수가 사실은 없죠. 예. 실제로 이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해봤는데 개인 킥보드 소유자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이 안전모를 착용을 했지만 공유 킥보드 사용자들 가운데서는 이 법이 바뀐 뒤에도 안전모를 쓴 사람이 3%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이 사실 이용자들도 이렇게 안전모까지 신경 쓸 바에야 차라리 이 킥보드를 안 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매출이 40%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이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는 뭐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. 대신에 이 안전모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전용차로 확충과 같이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안전성과 편리성을 좀 둘 다 챙길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자, 다음 소식은 무언가요? 네,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뭐 대학가에도 비대면 수업이 좀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. 오는 2학기부터는 이 주요 대학들이 이제는 대면 수업을 해야겠다,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의 경우는 좀 의외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저는 대부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네. 보죠. 네.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환영하는 반응도 적지는 않았는데 같은 학과 동기들과 뭐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.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좋다.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. 또 뭐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 가면 동아리와 같은 이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한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비대면 수업을 오히려 선호한다고 답을 했는데요. 아, 예. 생각보다 이 비대면 수업 덕분에 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. 또 이렇게 되니까 자기 개발 시간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생활도 더 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. 또 이 대학생의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컸는데요. 예. 네. 이 20대까지 백신을 어느 정도 다 맞고 난 뒤에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이 비대면 시스템에 아주 잘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이 갑자기 찾아온 어떤 변화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생긴 만큼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어떤 수업 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이렇게
바꿔가면서 시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예. 네. 왠지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과 같은 대학 풍경은 보기 어려워질 것 같다. 네.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2위 소식인데 그 귀국시의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큰 관심을 받았죠. 네, 맞습니다. 이 정부가 7월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. 구체적으로는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. 이 방법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현재 이 격리 면제국 대상에는 남아공과 브라질 등 이 13개 국가가 이 제외가 돼 있고요. 대신에 인도나 영국은 포함이 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인도의 경우는 뭐 전반적인 확산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 6만에서 7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 델타 변이의 확산세도 여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또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뭐 이제 3차 유행이 시작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들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. 네.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이 두 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좀 시사를 했고요. 예.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백신을 맞아도 관광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네.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자, 이제 1위만 남았는데요. 국내 백신 접종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교차 접종이 허가됐죠. 네, 맞습니다.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일부 1차 접종자에게 이 2차에는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. 네. 이 대상은 지난 4월 중순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 76만 명 정도인데 30살 이상의 경찰과 소방 등 이 사회 필수 인력이고요. 이 포함이 돼 있고요. 이 방문 돌봄 종사자 또 보건 의료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예.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말에 이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이 추가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다음 달 이후로 연기가 되면서 2차 접종에 쓸 물량이 부족해진 거죠. 네. 결국은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이 교차 접종을 허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 두 차례 맞는 백신은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같은 종류로 1, 2차 접종을 마치는 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이 접종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2차 접종에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. 네. 뭐 예방 접종 추진단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차례로 접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면역 반응이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이 심각한 이상 반응도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현재 국내에서도 의료인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차 접종을 진행을 했습니다. 아직은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혹시라도 이 교차 접종 대상자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럴 경우에는 뭐 기다렸다가 다음 달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네. 어떤 방법이든 국민이 믿을 수 있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소식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